누벨바그는 그 혁신적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의 기법을 한층 예술적으로 발전시킨 누벨바그의 표현들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누벨바그의 가장 파격적인 영화적 혁신 중 하나는 점프컷이죠. 이는 시간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편집 기법으로 전통적인 영화 편집 방식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1960년작 불면의 숨결에서 고다르는 영화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깨트려 관객에게 영화 속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적인 질문을 던졌죠. 또 많은 누벨바그 감독들이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현장 촬영 시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누벨바그는 자연광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세트보다는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대사도 현장에서 직접 녹음했죠. 이를 통해 누벨바그 영화는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누벨바그 영화들은 종종 제4의 벽을 허물고 등장인물들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거나 영화 전개에 대해 자각하는 방식으로 자기 반영적 성격을 보였습니다. 고다르의 불멸의 숨결은 이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인물이 카메라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방식은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쓰이는데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나 마틴 스콜세지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주인공들은 관객을 향해 직접 말을 걸어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킵니다. 누벨바그 감독들은 정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탈피하고 비선형적 이야기 구조를 택했습니다. 때문에 영화들은 시간이 왜곡되고 이야기의 흐름이 자주 바뀌고 결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누벨바그 영화들이 청춘과 반항을 그 테마로 다뤘죠. 이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주인공들은 종종 자유롭고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로맨스 또한 종종 현실적이고 낭만이 사라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죠. 누벨바그 감독들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촬영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많은 경우 장면의 세부 사항은 현장에서 즉석에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영화는 더욱 자연스럽고 거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누벨바그 영화들은 대부분 예산이 매우 적었습니다. 감독들은 종종 비전문 배우를 기용하고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며 세트와 소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상업 영화의 지나치게 정교하고 인위적인 제작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였죠. 장리 고다르는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영화 제작자 중 한 명입니다. 누벨바그의 핵심 인물인 그의 작품은 내러티브 영화 제작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영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고다르의 영화는 종종 급진적인 스타일, 정치적 참여, 철학적 깊이,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도전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감한 편집, 단편적인 스토리텔링, 자기 참조적 콘텐츠 활용과 문화, 정치, 정체성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다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 그 자체죠. 고다르는 1930년 12월 3일 프랑스 파리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특히 문학, 철학,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잡지 까이에 듀 시네마에서 영화 평론가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나중에 함께 누벨바그를 형성하게 되는 작가 및 비평가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트비포,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로를 포함한 까이에 듀 시네마 비평가들은 작가주의 감독, 즉 감독이 영화의 진정한 작가이며 시나리오 작가보다 영화의 내용과 의미를 더 많이 형성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영화는 감독의 것이 되었다라고 해도 좋겠네요. 1960년 고다르의 감독 데뷔작 내 멋대로 해라는 프랑스 뉴 웨이브를 정의하는 영화 중 하나이자 세계 영화사의 혁명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범죄자 미셸과 그의 미국인 연인 패트리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내 멋대로 해라는 전통적인 내러티브 영화의 문법에서 벗어나 영화 언어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점프컷 사용, 단편적인 내러티브,
뉴웨이브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고다르의 자유분방한 태도, 재즈와 같은 속도감, 영화적 관례를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는 쿠엔틴 타란티노부터 마틴 스콜세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대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핸드헬드와 점프컷으로 찍은 스티븐 소더버그의 트래픽은 고다르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의 영화는 현실, 정체성, 역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현실에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65년작 알파빌에서 고다르는 전체주의, 비인간화, 개인 자유의 상실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강력한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려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SF와 누아르 영화의 요소를 혼합하여 점점 더 기계화되어가는 인간의 삶을 비판합니다. 고다르는 점프컷, 비선형 내러티브, 롱테이크, 관객에게 직접 말 걸기 등 파격적 형식과 비선형적, 실험적 스토리 구조를 통해 지적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고다르는 장폴 사르트르, 칼 막스, 니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때문에 그의 영화는 철학, 정치,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철학적 깊이로 유명하죠. 그는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정체성, 자유, 의미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뉴웨이브의 많은 동료들과는 달리 고다르는 필름 누아르, 갱스터 영화, 헐리우드 뮤지컬, 팝 음악 및 문학을 포함한 미국 대중문화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를 혼합시키는 것은 당시에는 혁명적인 방법이었고 뉴웨이브의 창의적 자유와 실험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르익 고다르의 작품들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인식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와 트리포와 클로드 샤브롤과 같은 뉴웨이브의 동료 감독들뿐 아니라 쿠엔틴 타란티노에서 스티븐 소더버그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감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영화적 관습을 깨고 영화의 철학적, 정치적 차원을 탐구하려는 그의 헌신은 그를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